안녕하세요. 천사뉴스 천사TV 대표 김태희입니다. 국가에서 단 1원의 세금도 추가로 걷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돈,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모든 국민에게 매달, 매년 평생 지급하는 경제이론, 경제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경제이론, 경제제도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는 돈, 모든 국민이 고소득층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모든 국민에게 평생 지급할 수 있는 경제이론인 국민기업경제 실시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국민기업경제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태윤입니다. 김태윤 대표님, 정말 국가에서 단 1원의 세금도 추가로 걷지 않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모든 국민에게 매달, 매년, 평생 지급하는 경제이론, 경제제도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매달, 매년, 평생 지급하는 경제제도를 실시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매달, 매년, 평생 지급하는 경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단 1원의 세금도 추가로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그 경제제도를 실시하려는 국가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경제이론입니다. 김태윤 대표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국민에게 지급할 돈 이상으로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구나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매달, 매년, 평생 지급하려면 매년 수백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같은 주요 세금을 폐지해서 세금 없는 세상을 만든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정말 그런 마법 같은 경제이론, 경제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 경제이론, 경제제도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국민기업 경제입니다. 국민기업 경제는 모든 국민을 자본가로 만드는 경제라는 의미로 국민자본주의 경제라고도 합니다. 국민기업 경제, 국민자본주의 경제라고요? 김태윤 대표님, 국민기업 경제는 공산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처럼 우리가 흔히 듣는 경제이론, 경제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기업 경제를 생소하게 생각하실 시청자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기업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시청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기업 경제는 국가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경제입니다. 국민기업 경제는 국민기업이 국민기업의 이익금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돈을 매달, 매년, 평생 지급하는 경제제도입니다. 또한 국민기업 경제는 모든 중산층이 국민기업이 평생 지급하는 이익 배당금과 자신과 가족의 소득으로 평생 고소득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제이론, 경제제도입니다. 국민기업 경제가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고소득층 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이론, 경제제도라고요? 세상에! 완전 꿈같은 이야기군요. 김태윤 대표님, 국민기업 경제가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고소득층 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이론, 경제제도라면 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빈곤, 저소득으로 고통받고 있고 전 세계 인구 중 수십억 명이 빈곤과 저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세계 각 나라의 정치인들, 각 나라 정부에서 국민기업 경제제도를 실시하는 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국민기업 경제제도를 실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안타깝군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 계층, 한 가족의 소득으로 그 가족의 의, 식, 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으로 고통받는 차상위 계층, 모두에게 평생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꿈같은 국민기업 경제이론을 만든 분, 모든 중산층에게 고소득층의 부유한 삶을 보장하는 꿈같은 국민기업 경제이론을 만든 분이 누구신가요? 소개해 주시죠. 김태윤 대표님? 국민기업 경제이론을 처음 만든 분을 소개하기에 앞서 국민기업 경제의 명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업 경제라는 용어는 국민기업 경제 이론을 처음 만든 분께서 전체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라는 의미로 만든 용어입니다. 그분은 전체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를 줄여서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라는 용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도 너무 길죠. 외우기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에서 공동 소유라는 단어를 생략한 용어가 국민기업 경제이고, 국민기업은 그분이 전체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이라는 의미로 만든 용어입니다. 이 국민기업 경제 이론을 세계 최초로 만드신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이신 김종서 박사님이십니다. 아, 김종서 박사님이요? 김종서 박사님은 세계에 널리 자랑할 만한 잃어버린 한국의 고유 문화의 저자이시죠? 그렇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역사학자, 세계 역사상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칭송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학자이십니다. 김종서 박사님 연구서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이십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 때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경제이론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한국사 교육이 일제 식민지 역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왜곡된 역사교육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에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한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연구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때문에 한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연구에 평생을 바칠 것을 맹세하셨고, 기득권 세력인 식민지 역사관에서 광복되지 못한 한국 고대사학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단 4년 만에 수백 명의 직원을 가진 중견식품회사로 성장시켰답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역사 연구에 전념하시기 위해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둔 중견식품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까지 포기하시고 한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연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30여 년의 젊음을 모두 바치고 가족과의 식사, 자녀들의 입학식 참석, 자녀들의 졸업식 참석, 가족과의 여행, 친인척과의 만남 등과 같은 개인적인 행복까지 전부 포기하시고 친부모님 산소 성묘와 처부모님을 찾아뵙는 효도도 포기하시고 형제, 친인척, 친지와의 왕래도 끊으시면서 역사 연구에 올인하셨답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젊음을 모두 바쳐서 한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30여 년의 연구 결과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부터 8권까지와 신시 단군조선사 연구 잃어버린 한국의 고유 문화 등 30여 권의 연구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의 연구 결과는 100건 이상의 톱뉴스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양도 많습니다. 특히 김종서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와 세계 각 나라의 세계사 교과서의 고대사 부분을 수정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김종서 박사님께서 평생을 바쳐 한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연구에 올인하셨다가 갑자기 경제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에 나서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김종서 박사님께서 한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연구서인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과 10권,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3권과 4권을 동시에 집필하시던 중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셨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이 2017년에 발간한 어니카너미 4더 99%를 보시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10년에 388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 35억 명이 가진 재산보다 많았는데 6년이 지난 2016년에는 단 8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 36억 명이 가진 재산보다 많게 된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옥스팜이 출간한 언 이카너미 포더 99%를 보시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경제이론 연구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 가족이 되는 대량 실업 시대, 취업 불가능 시대에 국민을 먹여 살릴 경제이론 개발이 아주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때문에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연구의 마무리를 잠시 뒤로 미루고 빈부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이론 개발을 하시게 된 것이랍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빈부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경제이론 개발을 하시면서 각종 불공정한 사회제도, 불공정한 교육제도, 불공정한 정치제도 등을 개혁할 방안까지 연구하셨습니다. 평생 역사 연구만 하시던 분이 각종 불공정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셨다니 뜻밖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네, 엄청난 연구 성과를 얻으셨지요. 김종서 박사님은 약 1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라스트 혁명이라는 연구서에 담아 2018년 9월 21일 발표하셨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왜 김종서 박사님 연구서 제목이 라스트 혁명이죠? 라스트 혁명이라는 책 제목만 보고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생각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연구서 제목을 라스트 혁명이라고 정하신 이유는 혁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마지막 혁명 이론서라는 의미로 연구서 제목을 라스트 혁명이라고 정한 것이랍니다. 때문에 책 제목을 한글로 라스트 혁명이라고 표기하고 책 제목 아래에 라스트 레볼루션이라고 영어로 부기한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자신이 라스트 혁명을 쓴 목적이 피를 흘리는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안에 인구의 90% 내지 99%가 실업자 가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반작용으로 세상을 피로 물들일 유혈혁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라스트 혁명은 공산당 혁명 이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과 정반대의 연구서로 평화혁명의 이론을 제공하는 연구서라고 밝히셨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께서 라스트 혁명에서 발표하신 이론, 개혁 방안 등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김종서 박사님의 연구서인 라스트 혁명은 총 21장, 44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라스트 혁명에서 빈곤층, 저소득층 없는 나라를 만드는 조세혁명, 인구 감소로 멸망의 위기에서 빠진 한국을 구하기 위한 자녀 양육비 지급제도, 병사 연봉 혁신제도, 대학교 입학정원의 소득계층별 할당제, 공무원, 공기업 채용 인원의 소득계층별 할당제, 국회를 일자라는 국회로 완전 독립, 국회를 입법원과 감사원으로 이원화,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해온 정당제도 개혁, 검찰총장과 검사장 국민직선과 검찰청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독립, 재판감사제 및 대법관 100명 선출 등 사법개혁, 연리 10% 이상의 고금리 금지, 인공지능 로봇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자영업자 생존 방법, 지방세의 공정한 배분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방송, 통신, 신문 등의 언론 개혁, 부동산 매점, 매석 행위자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 반인륜, 반민족 행위자와 그 추종자 처벌법, 민족 정기를 되살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제도, 실질적인 상권 분립 방안 등 수십 가지의 국가제도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많아서 오늘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국민 공동 소유 기업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제1장 제1절과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이론을 설명한 제2장의 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라스트 혁명에 수록된 나머지 국가 개혁 이론, 국가 개혁 방안은 다음 기회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김종서 박사님께서 왜 필생의 목표인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중단하면서까지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론을 만드셔야 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라스트 혁명을 통하여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급격히 대체할 것이고
수십 년 내에 인구의 90% 내지 99%가 실업자 가족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한 2018년에는 학자, 정치인, 언론조차 4차 산업혁명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조차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독일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라스트 혁명에서 발표한 경제이론을 보완한 연구서인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에서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늘 부족한 생활, 난방과 냉방을 할 전기료를 구할 수 없는 생활, 약을 샀거나 병원을 갈 수도 없는 생활, 직업을 구할 가능성도 없고 돈을 벌 방법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것이고, 이들은 절규하고 좌절하고 자살을 선택할 것이다.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죽어가고 굶주려서 죽어갈 것이다. 희망이 없는 세상,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 보다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인공지능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최상위 부자들에게 대항하는 투쟁과 혁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유혈혁명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이론, 경제제도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은 인류 구원서 같은 연구서인 것 같군요.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의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줄여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론이라고 하고, 더 줄여서 국민 공유 경제론이라고도 하고, 국민기업 경제론이라고도 합니다.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국가가 그 국가의 재산 및 공기업과 주요 사기업을 모든 국민의 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국민의 공동소유기업에서는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금 중 기업의 유지와 재투자를 위한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이익 배당금으로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된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비율로 매월, 매년, 평생 지급하는 경제이론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라스트 혁명과 기본소득과 국민기업 경제를 통하여 발표하신 경제이론인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 모든 시민, 모든 세계인을 가난의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이론입니다. 꿈 같은 경제이론, 경제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그런데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에 국민 공동소유를 들으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연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와 같거나 비슷한 경제이론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아주 정반대의 경제이론입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나 공산주의 경제와 아주 정반대의 경제이론, 경제제도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는 부동산, 기계, 자본 등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합니다. 즉, 사회주의는 부동산, 기계, 자본 등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부동산, 기계, 자본 등의 모든 생산수단을 전체 인민이 집단으로 소유하되 국가 또는 정부가 전체 인민을 대신하여 모든 생산을 결정하고 모든 재화를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경제이론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소련, 개방되기 전에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북한에서 채용한 경제제도이고 사상입니다. 반면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 다음 단계로 국가마저 해체된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의 최종적 진화 단계로서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인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경제이론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공상적 사회라고 비판하십니다.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께서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공상적 사회라고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김종서 박사님께서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공상적 사회라고 비판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부동산, 기계, 자본 등과 같은 모든 생산수단을 그 사회 전체 구성원, 전체 인민의 공동 소유라고 표방하지만 말만 모든 생산수단이 전체 인민의 공동 소유라고 할 뿐, 인민은 개인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용, 수익, 분배 등을 결정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만 공동소유이지 절대로 공동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공상적 사회라고 비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민, 국민에게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해임할 권리도 없고 법을 만들고 고치고 정부를 감사할 의원들을 선출하고 해임할 권리도 없고 토지, 건물, 공장, 기계 등의 모든 생산수단을 관리 운영하는 경영자를 임명하고 해고하는 인사권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산할 생산물의 종류 수량 등을 결정할 권리도 없고 생산한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할 권리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자 1명 또는 최고 권력자 몇 명이 모든 인사권, 생산계획 결정권, 생산물 분배권을 독점하는 독재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순으로 더 큰 권력을 갖고, 더 좋은 일자리를 받고, 더 좋은 주택을 공급받고, 더 질 좋은 생필품과 기호품을 배급받고, 더 많은 생필품과 기호품을 배급받는 반면, 최고 권력자와 거리가 먼 대부분의 인민, 국민은 최고 권력자가 정해주는 일터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배급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반드시 부패하고 비효율, 비능률의 만연으로 국민 대부분은 가난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는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주식을 동등한 지분, 똑같은 비율로 공동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는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이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이익금을 배당받아 생활하는 경제이론이고 경제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경영활동에 동등한 지분, 동등한 권리로 참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투표권자의 1인 1표의 투표권이 주어지듯이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직접 선출하고 모든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주요 투자, 주요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1인 1표의 권리를 가지고 주요 투자, 주요 경영정책을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제도는 독재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 공산주의 경제제도와 완전 정반대인 가장 민주적인 경제제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이해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경제는 모든 것을 최고 권력자 1인 또는 최고 권력자 몇 명이 결정하고 분배하는 독재 경제 제도입니다. 때문에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강자가 약자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인간 세상의 속성 때문에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공상적 사회라고 비판하시면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만드신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는 모든 국민기업의 주요 결정을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한 투표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국민기업의 이익을 똑같이 배당받는 완전 민주적 경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공동소유기업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나 공산주의 경제와 정반대의 경제이론입니다.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공동소유기업 경제는 국민공동소유기업에서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삶, 중산층의 삶, 고소득층의 삶을 평생 동안 보장하는 돈을 이익 배당금으로 매년 평생 지급할 수 있는 경제이론, 경제제도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꿈 같은 세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꿈 같은 세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대한민국에서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가 실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 공동소유 기업에서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중산층의 삶, 고소득층의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이익 배당금으로 매년 평생 지급하려면 국민 공동소유 기업의 1년 이익금이 수백조 원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언뜻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김태윤 대표님, 대한민국에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가 실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사업 결과로 얻은 이득금으로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 고소득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이익 배당금으로 매년 평생 지급할 정도의 국민 공동소유 기업이 되려면 매년 수백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공동소유 기업이 매년 수백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려면 국민 공동소유 기업의 자본금은 수천조 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김태윤 대표님, 우리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죠. 국민 공동소유 기업의 자본금이 5천조 원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 5천만 명 모두가 1인당 1억 원어치의 국민 공동소유 기업 주식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명 대부분은 이러한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러한 큰 돈을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가 모든 국민이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국민 공동소유기업 주식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제제도라면 김종서 박사님께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만드시지도 않았겠죠. 그렇겠군요. 김태윤 대표님, 모든 국민이 자신의 돈으로 국민 공동소유기업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을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공동소유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김종서 박사님께서 그러한 마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마법 같은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은 2018년 9월 21일 출간된 라스트 혁명의 7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81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한 경제이론입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라스트 혁명을 통하여 발표하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론을 보완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때문에 라스트 혁명을 통하여 발표하신 81페이지짜리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론을 288페이지짜리로 보완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을 2019년 11월에 출판하셨고 2019년 12월에 제목을 국민 공유 경제론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과 기본소득제도를 비교 분석한 545페이지짜리 연구서를 기본소득과 국민기업 경제라는 제목으로 2020년 12월 11일에 발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우선 모든 국민이 자신의 돈으로 국민 공동소유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에게 최저 중산층부터 고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민 공동소유 기업의 공동소유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김종서 박사님께서 만드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이론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단 1원의 돈도 받지 않고 모든 국민을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공동소유자로 만들어주고
모든 국민은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임원 선출 주요 정책 등을 결정하고 모든 국민은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이익금을 주식 배당금으로 배당받아 중산층 이상의 생활하도록 하는 경제이론, 경제제도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만드신 모든 국민이 각기 자기 돈으로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주식을 단돈 1원어치도 사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동소유자인 국민 공동소유기업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국가소유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모든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모든 지방공기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기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모든 토지, 건물과 모든 예금, 채권 등으로 모든 국민을 공동소유자로 하는 1차 국민 공동소유기업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1차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국가가 보증하는 1차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중에서 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은행 같은 초우량 대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매입하여 2차 국민 공동소유 기업으로 만듭니다. 2차 국민 공동소유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국가가 보증하는 2차 국민 공동소유 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확보한 주식 매입 자금으로 2차 국민 공동소유 기업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나머지 대기업,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매입하여 3차 국민 공동소유 기업을 만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4차 국민 공동소유기업, 5차 국민 공동소유기업, N차 국민 공동소유기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 정말 그렇겠군요.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국민 공동소유기업을 만드는 방법대로 하면 모든 국민은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모든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김종서 박사님께서 만드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제도가 실시되었을 경우 모든 국민 공동소유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이익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제도가 실시되었을 경우 국민 공동소유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매년 이익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을까요?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2020년 12월 11일 출간한 기본소득과 국민기업 경제에서 만약 2022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제도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하여 2023년에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제도를 실시할 경우 국민 공동소유기업에서 이익 배당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2023년 화폐 가치로 매년 1,2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셨습니다. 또한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케인스 승수 효과에 의하여 국민 경제가 수십 년간 연평균 10% 이상 고도 성장하고 국민 공동소유기업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연평균 10% 이상 인상된 이익 배당금을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제도를 실시한 1차 연도에 국민 공동소유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매년 1,200만 원씩을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민 공동소유기업에서 2차 연도에는 모든 국민에게 1,320만 원 이상씩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3차 연도에는 모든 국민에게 1,452만 원 이상씩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4차 연도에는 모든 국민에게 1,597만 2천 원 이상씩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5차 연도에는 모든 국민에게 1,756만 9천 원 이상씩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6차 연도에는 모든 국민에게 1,932만 6천 원 이상씩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7차 연도에는 모든 국민에게 2,125만 8천 원 이상씩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N차 연도에는 모든 국민에게 1억 원 이상씩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군요. 김태윤 대표님, 그러나 잘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 공동 소유 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실시 1차 연도에 1,200만 원씩, 2차 연도에 1,320만 원 이상씩, 3차 연도에 1,452만 원 이상씩, N차 연도에는 1억 원 이상씩 이익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김종서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하면 국민 공동 소유 기업에서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들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매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제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등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모든 산업이 국민 공동 소유 기업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에 지출할 사회복지 예상 금액 229조 1천억 원, 2023년도 국민연금 예상 납부 금액 49조 2332억 2397만 원, 2023년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부담금 약 22조 6571억 3623만 원, 2023년도 고용보험료 예상 징수 금액 약 11조 7509억 8672만 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인 약 313조 원은 국민 공동 소유 기업의 이익금이 된다고 합니다. 313조 원을 대한민국 인구수로 나누면 약 620만 원이 됩니다. 김종서 박사님의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실시만으로 국민 공동 소유 기업의 사업이익금 배당 없이 사회복지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과 같은 모든 국가복지제도 폐지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2023년 기준 매년 620만 원 이상씩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이익금 배당 없이도 모든 국가복지제도 폐지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2023년 기준 매년 620만 원 이상씩 지급할 수 있는 돈, 더하기 국민 공동소유기업의 이익 배당금을 합산하면 2023년 기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1,200만 원 이상씩 지급할 수 있고 매년 1,200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곱하기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로 계산된 돈을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대한민국, 대만, 중국의 경제 발전 역사에서 보듯이 저개발국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로부터 20년 내지 30년 동안은 연평균 10%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만 경제가 어느 수준으로 성장하면 연평균 2% 내지 3% 성장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7장부터 9장에서 국민기업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익 배당금에 대한 케인스 승수효과로 수십 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길고 복잡합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김종서 박사님의 연구서인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를 실시할 경우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는 다음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죠. 김태윤 대표님, 미국에서는 10년 이내에 AI로 일자리 1억 개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고, 미국의 직장인 84%가 10년 내에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간의 일자리를 급격히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체할 것 같습니다.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민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익 배당금은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 경제에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를 실시할 경우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은 감소하고 자본소득 분배율이 증가하여 국민 공동소유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익 배당금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셨습니다. 이 연구 결과도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조금 전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 이론인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기업,
공공기관, 토지, 건물, 예금, 현금, 채권 등의 재산으로 1차 국민 공동소유 기업을 만드는 방안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께서는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국민 공동소유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초우량 대기업, 우량 대기업,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매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권을 잃게 될 기존의 기업 대주주 측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든 국민 공동소유기업 제도는 국민 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창업자, 창업자 자녀, 창업자 자손에게 대를 이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국민 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삼성전자의 이사를 선출하는 국민투표에서 삼성전자 이사 정원의 3분의 1을 삼성전자의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후손 혹은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출하도록 하는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듭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국민투표에서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이 대표이사에 선출되기 쉽도록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으로서 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가중치를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국민투표에서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인 대표이사 후보에게 가중치로 플러스 40%를 부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인 대표이사 후보 A가 전체 투표수의 30%를 득표하고 창업자와 관계없는 대표이사 후보 B가 41% 득표로 1위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A 후보의 득표율을 A 후보의 득표율 30% 플러스 득표율 30% 곱하기 가중치 40%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후보의 득표율은 42%로 결정하고 A 후보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에게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공동소유기업 경제시행법의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만약 삼성전자가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면 삼성전자의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 좋은 방식이네요. 다만 국민 공동소유 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에게 법으로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국민 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손이 그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애정, 열정, 책임감, 관심, 집착 등이 전문 경영인보다 크다는 점, 창업자의 창업과 발전의 공로를 감안하고 창업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 원활한 국민 공동소유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업을 창업한 창업자와 그 창업자의 자손들에게 그 기업의 경영을 맡기고 그 기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것이 모든 국민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대한민국처럼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김종서 박사님의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 제도를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아프리카의 국가들, 남아시아의 국가들처럼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들은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기업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제도 실시로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제도인 국민공동소유기업 경제제도는 국민공동소유기업제와 국민공동소유토지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경제이론입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공동소유 토지제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금지하고 개인의 주거용 토지와 개인과 기업 자체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한 업무용 토지를 제외한 비업무용 토지, 개인과 기업의 과다 보유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수용하여 전체 국민의 공동 소유 토지로 전환시켜서 토지 가격 상승, 주택 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의 이익이 전체 국민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는 국민의 공동 소유 토지제를 창안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국민의 공동 소유 토지 경제를 국민 공동 소유 기업제보다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의 공동 소유 토지 경제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때문에 국민 공동 소유 토지 경제에 대한 소개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기본소득과 비슷한 경제이론, 경제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소득과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는 정반대 경제이론, 정반대 경제제도입니다.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께서 만드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와 기본소득제가 같거나 유사한 점,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기본소득제를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 매 분기, 매년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여 모든 주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제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경제이론인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 또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 매년 이익금을 배당하여 모든 주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평생 보장하는 경제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나 국민 공동소유기업제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이고 국민 공동소유기업제는 모든 국민이 주체라는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국민과 기업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 공동소유기업제는 단 1원의 세금도 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의 이득금을 배당받는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 기업의 반대로 실시가 거의 불가능한 경제제도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하여 증세하면 많은 기업과 부자들은 해외로 이주하고 해외로 이주하지 않은 기업은 높은 세금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면 김종서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든 국민 공동소유기업제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추가로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나 반대할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면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 등에서 전혀 다릅니다. 김태윤 대표님,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종서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기본소득제의 문제점 등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김종서 박사님의 연구서인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와 국가 자본주의는 서로 비슷한 경제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경제제도입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라고도 합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즉,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주요 기업을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경제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는 국가 소유 공기업 전체를 모든 국민의 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시켜서 모든 국민이 공동 경영합니다. 즉,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체제이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는 국민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자본주의와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는 정반대의 경제이론, 경제제도입니다. 국가자본주의 국가로는 싱가포르, 드골 정부의 프랑스,
계획경제를 이끈 박정희 정부의 대한민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비율이 높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국가자본주의 국가로 보기도 합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할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주식을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우선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투자와 투기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외국인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와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매입하여 경영하는 것,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장기 보유하여 회사 성장과 자신의 이익을 같이 하는 것을 투자라고 정의하십니다. 반면 외국인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팔고 사는 행위를 투기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기를 하는 외국인의 반발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 주식을 외국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크게 걱정하십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2020년 12월 11일에 발표하신 기본소득과 국민기업 경제에서 외국인들이 2020년 11월 12일 현재 삼성전자 주식 59.92%, SK텔레콤 주식 69.82%, LG유플러스 주식 64.32%, 포스코 주식 51.6%, KT 주식 89.10%, 국민은행 주식 66.8%, 하나은행 주식 64.72%, 신한은행 주식 58.3%, 네이버 주식 55.82%를 소유하고 있는 등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요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실, 더욱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이 대한민국 내부보다 외국에 더 많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금액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금액이 더 큰 현실, 거기에 외국인이 소유한 주요 기업의 주식 지분이 50%가 넘고 50%가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을 수 있는 현실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길 수도 있는 비상사태를 걱정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을 모든 국민이 공동 소유하는 국민 공동 소유 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을 국민 공동 소유 기업으로 전환하는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앞에서 김종서 박사님께서 라스트 혁명과 기본소득과 국민 기업 경제를 통하여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급격히 대체할 것이고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수십 년 내에 인구의 90% 내지 99%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가능성도 없고 돈을 벌 방법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냉난방 시설이 가동하지 않는 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늘 부족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약을 샀거나 병원에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도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제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새로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실업 시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몸처럼 유연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손가락이 사람의 손가락만큼 정교해지면 인간의 육체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부여되면 정신노동을 하는 인간의 정신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값싼 AGI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대체하면 인간이 담당하여야 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하십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태윤 대표님, 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대부분이 실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이나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 대신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초기에는 개인 사업자나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장 참여로 개인이나 중소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업, 부동산 중개업, 미용 관련 각종 서비스업, 각종 판매업, 각종 수리업, 건강 관련 각종 서비스업, 개인 택시업, 화물 차운송업, 각종 임대업, 병원 약국 등의 의료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각종 학원업 등은 대부분 파산할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부분이 파산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개인 사업자나 중소규모 사업자가 모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업종이 모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기업의 속성을 들고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또한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면 동종 업종의 대기업과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종 업종의 대기업과 경쟁이 될 수 없다. 식당을 예로 들면 개인 사업자나 동종 업종의 대기업 모두 동일한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당을 운영할 경우 개인 사업자나 동종 업종의 대기업의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 비용이 동일하고 건물 임대료, 전기수도 사용료, 관리비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지만 동종 업종의 대기업은 쿠팡이라는 회사가 약 10년간 막대한 적자 경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식당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손실도 감수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종 업종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김태윤 대표님, 김종서 박사님의 예측대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실업자는 급증하고 개인 사업자의 파산이 증가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완성 단계에 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실업자가 되고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가 파산하게 된다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죠?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인간의 미래를 두 가지로 예측하셨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식량과 돈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세상이고, 두 번째 미래는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모든 생산 서비스 전문직 관련 일을 시키고,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버는 돈을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풍요로운 소비, 여유로운 문화생활, 달콤한 사랑, 낭만적인 여행, 일 대신 취미생활을 즐기는 지상낙원, 유토피아에서 살게 되는 세상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사는 것 같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것 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가 실시되면 국가는 무슨 일을 하죠? 국가는 국방, 행정, 치안, 수사, 사법, 입법 등의 최소한의 직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초민이 정부가 되는 것이죠. 김태윤 대표님, 국가에서 세금 없이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고소득층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하는 법을 만들지도 않고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 제도를 실시하지도 않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가 실시되지 않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이론이 대한민국의 무명 경제학자가 세계 최초로 만든 경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과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이론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이론을 알리거나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김종서 박사님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죠.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2018년 9월 21일에 출간된 라스트 혁명을 통하여 발표한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이론에 대하여 언론사에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직접 정당을 창당하고 정권을 잡아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에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라스트 혁명에서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 이론만 대폭 보완한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론과 국민 공유 경제론을 2019년에 발표하셨고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연구서인 기본소득과 국민기업 경제를 2020년 12월 11일 발표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2022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당 창당을 준비하시던 중에 둘째 따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인 단장지혜와 눈이 머는 아픔인 상명지통을 당하셨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둘째 따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뒤돌아보니 둘째 따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한 장 없고 입학식 졸업식에 참여해본 적도 없고 외식을 함께 해본 적도 없고 함께 여행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 연구에 전념하느라 따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 단장지의 상명지통이라는 고사처럼 간장을 절단하고 양쪽 눈을 수술하는 일을 실제로 겪으셨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따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당, 국민기업경제당 창당 작업도 포기하고 2022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참여를 포기하시게 되었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는 수년간의 아픔과 슬픔을 딛고 남은 인생을 대한민국에서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과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가 실시하도록 하는 일에 바치기로 하셨습니다. 때문에 제가 김종서 박사님의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 실시 운동을 돕는 선봉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아픔과 슬픔을 딛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 실시 운동을 꼭 성공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윤 대표님,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셔서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 이론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알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기업경제추진운동본부 홈페이지인 GUGMIN저매니티에서 김종서 박사님을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추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 실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종서 박사님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시고 국민 공동소유기업 경제 실시 운동이 꼭 성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